네, 시장의 큰 그림 어떻게 완성돼 가고 있을까요? 저희 최태규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오늘 그럼요. 빨간불이 네네. 들어오고 있어서 네. 심리적으로 안정이 조금 되긴 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여전히 미심쩍은 부분이 조금 많아가지고요. 네. 특히나 셀트리온 오늘 3사를 보면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셀트리온 본주가 좀 그러네요. 네, 일단 우리 그 기업들이 합병, 분할 이러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합병한다고 해가지고 기업의 가치가 변하는 게 아니고 또 분할한다고 해서 기업의 가치가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의 방향이 더 중요한데 일단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소유와 경영을 뭐 분리하고 지배 구조를 강화하면서 단순화로 인한 비용 감소, 뭐 책에 나오는 아니면 뭐 서류상으로 좋은 말들을 다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결국 이러한 현물 투자 이러한 것들은 합법적인 세금 회피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모든 기업들이 분할하고 합병하고 이랬을 때 과연 그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그거에 맞춰서 슬림화되고 업무가 효율화되고 실적이 늘어났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게 과거에 많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바이오 쪽에서는 최고 기업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합병 이 부분은 어제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뭐 1년 전, 2년 전부터 나왔던 것이고 이게 이제 가시화돼 가지고 내년 연말에 저는 합병을 한다 이러한 얘기죠. 그러면 이 종목이 오늘 왜 이러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을까? 결국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하는 게 결국 이 셀트리온 오늘 갭 떠놓고 음봉 나오는 게 그러한 흐름입니다. 제가 봤을 땐 이 합병에 의한 제대로 된 가치는 제가 더 많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분할 매수해가지고 오히려 연말을 바라보는 게 낫지 현 자리에서는 제가 봤을 때 아니에요. 이런 호재 나왔는데도 못 간다라는 건 분명히 외국인들이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목표가를 어마무시하게 낮게 잡았다라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눌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트리온 분명히 좋은 기업이지만 이 합병에 대한 기대감은 여기까지이고 오히려 향후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더 떨어지는 건 딴 거 없습니다. 최근 저점이 24만 9천 원인데 이 24만 9천 원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분명히 더 떨어질 수 있고요.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했을 때 최근에 이 저점 만들어 놓고 고점까지 봤을 때 일단 23만 9천 원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이 크게 뭐 더 하락하게 되면 여기까지도 열려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땐 한 24만 원을 깨면 24만 원을 지켜주고자 하는 그러한 공방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약발이 생각보다는 안 통한다라는 결론을 함께 조금 내주셨는데 소액주주가 가장 많은 또 대표적인 주식이 아니겠습니까? 네, 합병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넘어야 산이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첫 번째가 합병 비율에 대해서 오늘 얘기가 조금 많이 나왔고요. 근데 워낙에 소액주주들이 또 강성 쪽이 많기 때문에 요거를 또 찬성을 하게 될까 이제 득실을 따질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변수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진짜 뭐 거의 종교 수준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네. 이 처음 그 IPO 했을 때부터 이 셀트리온이 공매도하고 싸울 때 많은 열혈 개인 투자자들이 서 회장을 믿고 많이 밀어줬고 그러한 부분들이 힘이 돼서 지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서 회장 입장에서도 우리가 겉으로 보고 있는 많은 안 좋은 부분보다는 아마 주주 친화적인 쪽으로 갈 가능성은 높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뉴스가 현 자리에서는 매수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기업과 다르게 서 회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믿음, 보답 이것을 더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주, 개인 투자자들을 배신하는 모습은 안 보일 거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종목은 현 자리는 아니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러한 자리, 그걸 하회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셀트리온은 다시 한번 신고가 치면서 제가 봤을 때 뭐 35만 원도 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주식할 때는 매수할 때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 이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모든 주식은 굴곡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수급 주체들도 올리기 위해서는 뭔가 더 떨어뜨려서 매집해가지고 올리려고 하는 거지 계속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럼 미국 증시도 9월 달 한 달 조정 준 것은 결국 제가 볼 땐 더 가기 위해서 조정이 나온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리는 좀 불안한 자리예요. 아예 좀 더 떨어지게 되면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으니까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이 작으면 그냥 홀딩하고 추후 바닥 따지면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사는 게 또 기회가 있을 거니까 네, 너무 급하게 지금 현재 구간에 그렇죠. 진입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정리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연휴에 들어가잖아요. 너무너무나 즐거운 한가위입니다만은 지난주 우리 증시 그리고 오늘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마음 한켠에 굉장히 무거운 또 주식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쉬는 동안에 글로벌 증시 어떻게 돌아갈지 변수나 일정 굉장히 많던데요. 특히 이번 추석에. 네네. 네. 제가 봤을 때 9월 달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보시면 상승을 못하고 장막판에 대부분 상승을 반납했죠. 그것은 결국 시장 참여자, 투자자들이 일정 부분 투자 포지션이라든가 아니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매도를 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보는 지금 시장은 오늘 이후로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 그리고 종목들도 크게 변동 없이 방향 잡고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주 오늘하고 내일이면 우리는 시장이 저는 좀 연휴로 들어가죠. 오늘 이러한 강한 상승 나오면 내일은 그냥 뭐 살짝 반등 정도로 시장이 마무리되고 그러면 우리 시장은 연휴 동안 해외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방향을 잡을 것 같아요. 오늘 어제였죠. 미국 증시 보면 다 60일 이평선을 코앞에다 두고 다 마감했고 우리 증시도 지금 거래소 코스닥 바로 목전에 60일 이평선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흐름 보면 결국 이번 주 그 트럼프가 대법관 지명 이것으로 인해서 정치권의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추가 부양책인데 이게 자꾸 딜레이 되게 되면 미국은 거의 모든 서민들이 월세를 내면서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기간이 지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홈리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당, 공화당이 이러한 부양책에 대해서 합의를 할 텐데 네. 결국 트럼프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늦어지게 되면 좀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화요일부터는 연준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금요일까지 연설이 네. 있는데 거기서 뭔가 특별하게 악재성은 없다고 봐야 그 반면에 지금 29일 날 트럼프 그 대선 TV 토론회가 있죠. 저희 첫 연휴 들어가는 첫날 하더라고요. 현지 그렇죠. 시간 29일이어서. 네, 그게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서 네. 만약에 트럼프가 획기적으로 하게 되면 좀 바이든 쪽에서는 위축되고 트럼프가 우리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트럼프를 싫어하지만 미국 내 국민들은 트럼프를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굳혀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토론회는 또 트럼프 대통령 유리할 거라는 분석이 많아가지고요. 당연하죠. 아무래도 뭐 입김이라고 할까 말발이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라는 분석과 함께 요거의 달변. 판도도 되게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죠. 예. 워낙 달변이고 또 네. 트럼프는 국민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긁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기성 정치인하고 트럼프하고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토론회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과감없이 말하는 게 그의 장점이고 그게 결국 TV 토론회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봅니다. 제가 10월 달을 좀 긍정적으로 보지만 거기서 또 하나 노바렉스가 뭐 코로나19 임상 3상 이야기가 있죠. 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스물 나오면서 진짜 10월 달에 코로나 백신이 의외로 나와버리면 시장은 더 뜰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굉장히 창궐하지만 결국 백신이 나오면 그건 무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 자체를.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네. 혹여라도 그게 나오면 시장은 제법 더 큰 랠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호재권도 얘기해 주셨고 네네. 조금 저희가 신경 쓸 만한 대목도 함께 얘기해 주셨는데 결과는 확인해보고 네, 저희 이제 연휴 이후에 네, 돌아가는 판도 보면서 이 시간에 조금 더 얘기 저희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미중 간의 갈등은 저희가 뭐 앞서서 다 연관시켜서 봤던 네네. 그 어떤 변수보다 가장 더 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앞서서도 저희가 SMIC 얘기도 해봤고 틱톡 관련해가지고 다운로드
금지 요구 제도원 관련해서도 네네. 오늘 말이 좀 무성하더라고요. 계속 좀 갈등의 첨예하게 있네요. 아, 그래요. 이게 트럼프가 하여간 중국에 대한 압박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압박 뒤에는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틱톡 하나만 보더라도요. 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라클로 넘어갔다라는 것은 이거는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후진국이나 개도국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의 입김을 해서 뒷돈을 받는 게 많거든요. 근데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오라클하고 뭔가 뒷거래가 있어서 줬을까라는 그런 의심도 솔직히 전 들어요. 워낙 친해서. 워낙 이 돈을 네. 밝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왜 굳이 또 오라클은 또 트럼프를 열렬하게 지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한 것들하고 맞닥뜨렸을 때 좀 찜찜한 부분이 있고 또 화웨이도 제재해놓고 또 미국 기업들 납품해도 된다 이러한 얘기를 나오는 거 보면 과연 중국의 제재가 진짜 제재를 위한 건지 아니면 자기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지금 브레이크를 거는 건지 나 스스로가 좀 헷갈릴 정도로 좀 방향성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여튼 이러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이 부분은 결국 대선 이후에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바이든이 되게 되면은 이 압박은 누그러지게 될 것이고, 네, 트럼프가 되면 더 강화될 수 있고, 결국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기업들의 방향성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호재는 맞아요. 호재는 맞는데 과연 이게 장기화됐을 때는 보이지 않는 또 알력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 전체가 엉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미중 간의 갈등은 좀 봉합돼야지. 우리 2018년에 경험했잖아요. 미중 간의 갈등 처음 시작했을 때 분명히 시장이 우리가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우리 한번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많이 좋아하시는 삼성전자 보면 자리 잘 잡고 있어요. 21 이평선 잘 지지해주고 있고, 시장이 결국은 방향 잡고 10월 달에 가게 되면 삼성전자도 충분히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 10월 실적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 게 단기 고점 될 가능성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방향 못 잡고 가면 하단에 있는 종목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니까 이게 꺾여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결국 삼성전자가 실적 잘 나오고 고점 만들고 조정 들어올 때 오히려 여타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큰 그림 어떻게 그려주시겠어요? 네, 일단 지금 오늘 보면은 낙폭과대주들로 움직이는데 낙폭과대 성장주는 일단 기술적 반등 정도로 접근하시고요. 제가 보는 건 계속 일치합니다. 10월 달 대형 가치주 쪽으로 단기적인 투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주를 단기 투자? 그렇죠. 네. 시장이 그렇죠. 불안해서인가요? 한 2, 3주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라고. 네, 알겠습니다. 잘 접수해 둘게요. 네,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